네, 현대전 오늘 함께할 분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주보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전해주실 현장이 어딘가요? 네, 오늘 전해드릴 현장은 전남 한평에 있는 한 수문인데요. 수문? 네, 수문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수문. 네. 예, 그 농수로 막는 그 수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수지, 양수장 뭐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 수문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겁니까? 네, 이곳은 지난 6월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한 60대 수문 관리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신 곳입니다. 수문 관리원이 급류에 휩쓸렸다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지금 수문이 나가고 있는데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수문이 아니네. 되게 크네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규모가 꽤 컸습니다. 한 가로 너비가 육안으로 한 20m 정도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도랑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규모가 아니네. 그럼 이 수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수문감시원분들이 도급 계약을 맺고 농번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이 이제 저수지나 양수장, 농수로 같은 수리 시설에 설치된 문을 뭐 배급하고 수급하기 위해 수문을 뭐 여닫는 일도 하시고, 뭐 수문 감시나 점검도 하시고,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냐면 손으로 들어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산 조작 아닌가요? 수문 관리가? 예. 전산 조작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수문을 완전히 열고 닫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농업 부산물 더미 같은 것들, 수초 이런 것들이 막 마구 끼어 있으면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네. 그걸 다 제거해야 되고. 그렇죠. 수문 관리원이 그런 일도 해야 된다. 네. 실제로 도급 위탁 내역서에 사전에 이제 육안으로 이제 이런 수초 더미가 보이면 제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급류에 휘말려서 이제 그 사망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 정확히 그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네. 지난 6월 27일 한 밤에 이제 원래 오후에 낮에 이분이 이제 집중 호우 경보가 내리니까 문을 열어놔야겠다 해서 수문 6개 중에 4개를 미리 개방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아무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수문도 열어야겠다 해서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차를 타고 수문에 갔습니다. 밤에? 네. 비는 막 내리고 하천에 물은 불어나 있고 이제 어둡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문이 완전히 열릴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남편분이 이전에 만들어 두셨던 긴 대나무에 낫을 연결해서 수초를 제거하는 장대를 들고 네, 이제 수초 제거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남편분은 차에 타서 차를 이제 돌리고 계셨는데요. 그때 잠시 아내분을 보셨대요. 아내분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계시는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유가족분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장대가 부러져서 그 반동으로 이제 물에 휩쓸린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고가 그렇게 났군요. 60대라면서요? 네, 65세셨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원래 수문 관리는 농어촌공사 소관이죠. 예. 그런데 그거를 지역 농민들한테 도급을 준다? 예,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농어민분들, 주민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국에 이런 수리시설이 한 14,0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상주 직원을 두자니 인건비가 뭐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도급 계약 조건이 혹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에서 선망이 두터운 자,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나 네네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선망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한다면 쉽게 알바 그 정도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입원이 마땅치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네.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의 농촌 주민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아하. 실제로 전국에 이분들이 7,4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네, 평균 연령이 64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네. 도급 계약을 맺어서 수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변을 당하셨는데 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럼 공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준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예. 일단 아직까지 공식 사과 그리고 법적인 책임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시작한 계기이기도 한데요. 예, 예. 일단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가족분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와서 이제 성금 임직원들이 7월 한 달간 성금을 모금을 했으니 이거를 전달을 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보상금이 아니라 성금? 네, 성금. 그래요? 그리고요. 네, 성금은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정성스러운 돈이라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돈이 아니라 이제 도의적으로 위로금의 형식으로 돈을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안 줘도 되는 건데 우리가 성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그렇죠. 성금이. 그러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가장 기본 입장은 이거는 전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다 이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유가족 분들도 이 성금을 받기 전에 네. 농어촌공사에서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합의를? 네. 그래서 자꾸 합의를 하면은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서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지 문서를 보내달라고 유가족분들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내용이 이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였고 네. 이제 이 합의서를 유가족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유가족이 제시하는 합의 조건을 새로 포함해서 다시 합의서를 보냈다고 해요. 네. 그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구적으로 기록으로 남는 이제 공식 사과 발표. 그리고 두 번째 문서에 의한 사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인을 5년간 추모하는 꽃화환 전달. 세 번째로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어요. 예. 근데 이런 합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모아서 마련했다는 성금도 수령을 일단 유조정 거부를 했고. 그건 아닙니다. 수령은 하셨습니다. 했고요. 네. 그러면 산지 처리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도 못 나왔겠네요. 네. 이분들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럼 아까 그 합의하자고 했던 게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금 줄게. 결국 이거네요. 정리하면. 유가족은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좀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좀 일단 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돌아가신 분이 올해 67된 고령의 여성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말씀해 주셨는데 평균 연령이 64세? 네. 그런데 그럼 거의 대부분 수문 관리를 노인들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우연히 예. 옆 동네에서 수문 감시원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예.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비 올 때가 정말 위험하다. 예. 그래서 본인도 작업을 하러 갈 때 되게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수문감시원 행동관리 안전 가이드라인이라는 일종의 안전 매뉴얼에 2인 1조 위험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2인이면 한 명은 어디서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 원칙이 지켜질 환경, 즉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직원 배치도 안 하고 도급해가지고 지역민한테 그냥 허라라는 거 알바 삼아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2인 1조가 편성이 돼요? 근데 거기서. 그렇죠. 유가족이 문제 삼고 계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 인구가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밖에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주로 노인들한테 맡기는 거를? 그렇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러니까요. 네. 그럼 안전 장비나 이런 것들은 공급을 안 해줍니까? 공사에서? 그 부분도 문제인데요. 예. 일단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난간이 새로 설치돼서 윤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그럼 그 사고 난 다음에 설치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난간이 없었구나. 추락 방지 시설, 그리고 이제 구명 튜브나 안전조끼 같은 구명조끼 같은 구호 장비 같은 것들이 현장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수초 제거하는 장비도 그냥 대나무에다가 낫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냥 그걸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망하신 분의 고인의 남편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도급 계약을 맺는데 수문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산 조작을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뭐 쓰레기나 이런 수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떠밀려 오면은 제거도 해야 된다라고 계약에 들어가 있는데 계약을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한 장비나 도구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그러면 제공을 안 한다 이 얘기잖아요.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 도급 계약서 내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수문감시원이 이제 일을 하다가 공사에 이제 수문감시원의 귀책 사유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사에 배상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반대의 경우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지금 근데 보니까 수문 관리와 관련해서 올해 초 기획재정부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농어촌공사가 4등급을 받았다. 네. 4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 안에서도 이미 지적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4등급, 네.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이제 농어촌공사가 사고 직후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혹은 이미 안전 매뉴얼을 개정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는 나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어요. 안전 매뉴얼을 이제 마련했다고 보도가 나왔으니까. 근데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아직 개정 중이라는 거예요. 마련했다고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뭐 안전 매뉴얼 개정은 했는데 공개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야 그게? 이게 한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닌 거예요. 안전 매뉴얼을 도급 계약을 맺은 수문 관리원들에게 주라고 있는 게 안전 매뉴얼이잖아요. 네. 그럼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공사 입장으로는 추가 개정 중에 있다, 뭐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전국에 이제 7천여 명의 감시원분들이 계시고 비는 그 이후로도 왔는데 네. 이 개정이 지금 사고 일로부터 3개월이 흐르는 시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안전 관리 말고 더 근본적으로 이 도급 계약 방식 있잖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는 네.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네, 노동당국이 이 사고 이후에 이분들에게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노동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법으로 만약에 고발이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이분들의 애매모호한 지위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업장 내 뭐 지금 5인 미만이 혼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 어떻게요? 왜냐하면 예. 이분들이 매월 활동 일지를 농어촌공사에 제출을 했고 아, 내가 어떻게 일했노라 해가지고. 네, 예. 일종의 보고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매월 뭐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도급 위탁 내역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업무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명확한 계약 기간이 존재하고 네. 그리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의 매뉴얼도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노동자가 아닌 걸까에 관해서 법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중대재해처벌 이전에 사실상 어떤 뭐냐면 수직적인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작업 지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
이 어떤 그 작업 라인에 지금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산재부터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노동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어촌 공사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또 도급계약이니까 산재 처리 대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아, 네. 지난 13일에 있었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그때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출석을 해서 출석을 했고 또 유가족분들도 한 분이 참고인도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의 진술이 끝나고 이병호 사장이 죄송함을 느낀다라고 사과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 그리고 명확한 대책 이런 것들은 아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혹시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촌철님들 중에서 혹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저런 수문이 설치되는 것은 보통 강의 지류라든지 네. 아니면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폭우가 내리면 가장 먼저 범람하는 데가 바로 그런 데예요. 강의 본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순식간에 그러니까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을 관리하는데 그냥 지역민 노인 한 분한테 일을 떡 맡겨놓고 안전 장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라고 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위험에 그냥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평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어떤 이런 시기 같은 되게 위험한 일인 거죠. 이게. 그렇죠. 또 사고 당일은 또 밤이었고 네. 이제 유가족분들 중에 둘째 아드님이 이 돌아가신 분이랑 함께 살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어머님을 찾으러 막 뛰쳐나갔을 때 네. 이제 깜깜한 밤에 땅과 하천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엄청 위험하죠. 네, 그날 한평에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려서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엄청 내렸던 거네. 네. 근데 아무튼 도급계획에서 그래서 얼마나 준대요?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규모나 범위에 따라서 액수는 조금씩 다른데 네, 사망하신 고인께서는 월 43만 원 정도를 보수로 받고 일하셨습니다. 월 43만 원? 월 43만 원 주면서 폭우 오면 수문 관리를 하는데 거기 오는 뭐 수초나 뭐 쓰레기 때문에 다 제거하라 이런 것까지 다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험을 다 감수하고? 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이 발생을 하는 이런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한평이 이 수문만이 아니라 전국에 어디서든지 언제라도 이게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폭우는 계속 올 거고, 그렇죠. 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 양은 더 늘어날 텐데 예.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분들이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계속 피해갈 것인지. 예. 그래서 중대재해법 적용이 돼야 이제 농어촌공사도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본인들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까 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지금 사각지대 하나를 지금 이제 그 조명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반드시 뭔가 좀 구조적으로 네. 뭔가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셜록의 주보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